아야, 슬슬 오한마 준비해야 쓰겄다. 싹둑 독소가 말해야 지 말라고. 지금 그래 도망가라고. 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기자, 요즘에 결혼을 잘 안 한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미혼 인구가 좀 늘어났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줄었다고요? 네, 통계청이 지난해 조사를 하고 어제 내놓은 좀 따끈따끈한 자료인데요. 네. 2015년과 작년, 그러니까 이 5년 사이에 15세 이상 국민들의 혼인 여부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2015년 미혼 비율이 31.1%였거든요. 그런데 작년엔 이게 0.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얼핏 이 숫자만 보면 결혼을 많이 해서 미혼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15살에서 19살 사이의 이 청소년 인구 자체가 크게 감소하면서 이 전체 미혼자 수도 그만큼 적어진 겁니다. 실제로 청소년 미혼 인구가 5년 전에 비해서 74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거 세대별로 좀 더 나눠보면요. 특징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10대 미혼자만 줄었고요. 20대 이상의 미혼자는 모두 늘어났습니다. 저출산이 만들어낸 이 통계의 착시 현상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통계적 숫자만 봤을 때 이렇지만 결국에는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많이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20대 이상 미혼자는 5년 전보다 그럼 꽤 많이 늘었나요? 네, 최근 이 사회 분위기만 봐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 더 쪼개서 한번 보면요. 증가폭이 가장 큰 건 이 30대입니다. 2015년만 해도 이 30대의 미혼율이 36.3%였는데요. 지난해엔 42.5%로 6.2%포인트나 뛰었습니다. 특히 이 30대 중에서도 남성이 미혼으로 지내는 비율은 작년에 처음 5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대 남성 2명 중에 1명은 결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30대 여성이 결혼을 안 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33.6%인데요. 3명 중에 1명은 미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인상적인 통계가 있었는데요. 이 통계청이 교육 수준에 따른 미혼율도 공개를 했는데 성별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네, 이거 어떤 거냐면요. 학력에 따라서 30세 이상의 미혼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는 통계인데요. 네. 이거는요, 그래프로 보면 한눈에 이해가 됩니다. 남성은요, 대학교 2, 3년제를 졸업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한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27%를 넘었습니다. 하지만요, 대학교 4년제 이상 또 대학원 졸업 등 학력이 높아질수록 미혼 비율은 반대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반면에 여성은요,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미혼율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원까지 졸업한 사람들 중에 여성은 22%나 결혼을 안 한 반면에 남성은 그 절반만 미혼자였습니다. 이 통계를 토대로 보면 이 청년들, 특히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대체적으로 이 돈이나 직업 때문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혼과 출산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금을 푸는 이런 1차원적인 정책은 시행을 한다고 해도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매우 재밌네요. 네. 저 자료가. 방금 김 기자 얘기한 것처럼 정부는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직업이 조금 아직까지 얻기 어렵고, 그다음에 생활비가 조금 부족해서 결혼을 좀 주저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현금성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좀 다른 주제인데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서 그런지 이렇게 부모에게 기대고 있는 청년들도 꽤 많이 늘었다면서요. 네,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취업도 결혼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20세 이상 인구 가운데 43% 정도는 본인이 직접 일해서 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한 이 캥거루족 7.5%였는데요. 비율로만 보면 적은 것 같지만 전체 314만 명이나 됩니다. 이제 취업하는 연령이 사실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요. 20대가 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하는 경우는 그럴 수 있다 이런 사회적 통념이 있지만요. 30, 40대 가운데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65만 명에 달했습니다.
성인 캥거루족의 5명 중 1명은 이 40대인 셈입니다. 캥거루족을 단순히 의지 부족 등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요. 이 급등하는 주거비 부담과 또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 같은 해결책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설거지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상에서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됐죠. 저번 달에도 한 팀이 설거지 좀 해달라고 연락 왔습니다. 설거지로 먹고 살아도 양아치 짓은 안 합니다. 요약하자면 안정된 삶을 위해 젊을 때 노는 것을 포기하고 산 남자가 나이 들어 실컷 논 여자를 만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남자 중 공무원이나 공대생이 많죠. 희한하게 다 공짜로 시작하는 단어네요. 자, 이 이슈는 무려 4가지의 다양한 사람들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현 사회 실태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뻑가 영상에서 소개가 되었는데 2번째 영상에서 정확히 맥을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또래 주변에는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보다 이혼하고 혼자 살거나 이혼하고 다시 재혼한 커플이 많고, 제 주변 그 누구도 결혼하라는 말을 안 해요. 특히나 나이 어린 친구에게 예전에는 결혼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그냥 하지 말라고, 혼자 살라고 하죠. 아이고 많이 아파. 자, 우선 안정된 삶을 위해 즐기는 걸 포기하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는 부러움의 시선도 있겠죠. 이게 그들은 결혼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부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부러운 이유는 안정됐으니까. 근데 저 좋은 걸 완성해 놓고 늪에 들어가는 것 마냥 결혼을 하니 놀리는 겁니다. 당하는 사람이 뒤늦게 이게 늪이구나 하면 뭐 그게 주변에 그렇고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예요. 2번째는 실컷 논 여자들. 결혼이 쉬울 때건 어려울 때건 이분들은 아마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놀 겁니다. 이분들 때문에 결혼이란 걸 대부분 기피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분들을 욕할 게 아닙니다. 탈페미 이야기를 할 때 가만히 있는 여성도 잘못이라고 하죠. 근데 자신들의 진영에 득이 되는 건데 어떻게 내려놓고 이야기하냐고. 물론 그런 이유로 탈페미를 선언한 여성분들이 더 인기를 얻고 더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니 벌처가 억지로 속도 줄이고 마린이 총 안 쏘고 메딕이 힐 안 할 수 없잖아. 이건 남자가 이런 상황이어도 똑같을 겁니다. 그런 세상이 오진 않겠지만 남자가 외모로 살아가는 세상이 온다면 당연히 그걸 이용할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놀고 살아온 여자들이 있다면 같이 논 남자들이 있죠. 이분들 인생도 암흑기일 겁니다. 돈도 못 벌어, 경쟁에서 밀려, 안정된 직장도 없고 그보다 대강 만나 결혼해서 그냥저냥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갈 겁니다. 아니라고 해도 뭐 그런 사람이 많을 거예요. 왜 주변에 있잖아, 잘 나가던 선배가 아무와도 연락 않고 살다가 어느 날 소식을 들었는데 누구랑 결혼해서 산대. 그 선배가? 왜? 몰라, 사고 쳤나 보지. 이런 스토리. 마지막은 온라인 상으로 이런 정보들을 듣고 상대방 무릎 뜯고 공격하는 사람들이죠. 언젠가는 본인들도 일하고 돈 모으고 살아갈 텐데 어느 정도 괜찮겠다 싶은 순간이 오면 오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자든 여자든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 여자는 안 그렇겠지, 내 남자는 괜찮겠지 하는 거죠. 상대방이 남자 여자를 떠나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결혼 생활 내내 자신이 힘든 것만 이야기하다 끝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얘기만 해? 양심이란 게 없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엄마 아빠와도 사이가 좋질 못해요. 본인 이야기만 하니까.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가족한테도 그러는데 밖에 나가면 누가 들어줍니까?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 자기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진짜 더 나쁜 건 이걸로 또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 분명 있습니다. 근데 좋은 사람 만나려면 정말 현명하게 사람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요즘은 한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뭐 젊은 친구들은 너무도 절실하게 잘 알고 있으니 잘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시고 다니셔야 합니다. 내 사람은 안 그럴 거라는 생각. 또 하나 덧붙이자면 본인이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탄다면 이건 방법을 잘 연구해서 헤쳐나가셔야 합니다. 매 순간 이 외로움만 없어진다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에 휩싸이고 나중에 후회하기를 반복하거든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유엔이 그래 말해. 이런 문제 다루는 거 참 속 아픈 이야기입니다. 너무 적나라하달까요? 이런 진실이 불편하죠. 극소수의 의견이니 아닐 거라느니 하고 덮으려는 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마시고
항상 현명하게 물어볼 건 과감히 물어보시고 그리고 살아가야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무책임하게 여러분들을 응원한다. 여러분들의 청춘을 응원한다. 무슨 뭐 아프니까 어쩌고 뭐 이런 다 뻥입니다.